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란이 회담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G7 회의 시작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이란인 얘기하는 거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벌써 며칠째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 했어야 됐다. 이미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그들에게는 60일이 주어졌었는데 61일째 되는 날 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향해서 핵 협상을 하자. 그런데 60일 시한을 줄 테니까 60일 이내에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60일 시간이 지나도록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하고 대화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시간을 주고 제안을 했는데 협상 도달하지 못했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합의해야만 한다. 합의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의 핵무기급 우라늄 농축 야망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자,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비록 미국이 처음 제시했던 60일의 시한을 이란이 지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급,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란이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야겠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화를 해야만 하고 더 늦기 전에 즉시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거죠. 트럼프는 어제 이 발언을 통해서 이란이 대화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 어제 한 발언 때문에 이란이 더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됐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신의 행정부가, 트럼프의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궁극적인 개입을 배제하지 않았던 그런 ABC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어제 ABC 뉴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한 거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가 관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직접 이란을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한 거지 우리가 껴들어가면 이란은 진짜 큰일 난다 이거죠. 트럼프는 자신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 푸틴의 평화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핵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러시아가 맡아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열려있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내게 그것에 대해 전화했다. 푸틴이 이미 그런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그의 상황보다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보다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점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때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좀 들였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특히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를 압박하는 좋은 카드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와 미국 관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철천지 원수처럼 으르렁거렸고요.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계기로 인해서 북한이 러시아랑 또 친해지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껏 어렵게 중국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관계를 띄워놓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도 아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거죠. 외교를 정말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인데, 여간 지금 힘겨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결속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한반도 문제도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란 문제도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 그나마 지금 가장 실마리를 찾고 있는 데가 그나마 이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트럼프를 등에 업고 이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4대 악의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오던. 근데 러시아는 사실 악의 축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했었죠. 이 러시아를 뺀 나머지 3명은 악의 축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4개의 적이 미국의 가장 큰 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그 4적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느 하나도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이란이었다. 이스라엘 때문에. 뭐 미국이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는 뭐 이스라엘이 먼저 간 건 아니죠. 이란이 돈 대주는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저런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란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된 그런 것을 지렛대 삼아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레버러지가 돼서 결국은 푸틴을 여기에 끌어들이고, 푸틴이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미 푸틴은 그럴 의지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또 지렛대 삼아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시스파이어, 그러니까 좀 휴전이라든가 혹은 이제 평화 협상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기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하나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해결을 하기 위한 이 단계들을 저희가 보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하지만 이란으로 하여금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두 나라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G7 회원국의 공동 성명에 서명할 계획이 없다. CNN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G7 회원국들은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공동 성명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큰 이슈가 되어져 있는 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평화 혹은 휴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 성명서를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안 하겠다. 뭐 참여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란이 무릎 꿇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만 이란한테
빨리 합의해라. 즉각 합의해라. immediatel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houl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네타냐후 정부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단행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이고요. 전쟁 반대합니다. 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처음 공습을 취했을 때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공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밀 타격해가지고요. 정말 타겟한 목표점으로 잡았던 인사들만 살상하는 아주 깨끗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란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민간인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보복에 보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이용해 이란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주장의 논평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입장에서는 언론들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언론들은 반 트럼프 정서로 기사를 내보낼 것이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또 반 트럼프 정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기자들은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뭔가 성명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목표점은 분명한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데모를 해도 그것만큼은 얻어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목표를 놓치지를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무릎을 꿇고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란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얽혀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북한 지역, 중국까지 다른 얽혀있는 문제들도 다 풀어낼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